미국은 진짜 운전만 하는 것 같아요. 진짜 차가 거의 필수고, 뉴욕 사는데도 저도 어떻게 보면 도시에서 있거든요. 그래서 퀸즈라는 곳에서 살고 있는데, 그러면서도 차가 필요한 것 같아요. 왜냐면 그 대중교통이 뭐 많지만 잘 돼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그게 한국처럼 막 엄청 깔끔한 그런 지하철이 아니라 좀 위험하기도 하고, 그리고 비싸기도 하고. 왜냐면 한번 결제할 때마다 이불 90이니까 한 3,500원에서 4,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한번 왔다 갔다 하면 8,000원이니까 이게 대중교통을 사용해도 뭐 당연히 더 효과적일 때도 있지만, 맨하튼 갈 때, 근데 대부분은 차라리 차를 타고 가는 게 나은 것 같아요. 뭐 주차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렇긴 하지만, 네, 그래서 그 지금도 점심을 픽업을 해서, 그래서 지금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도 그냥 항상 교통도 있으니까 네, 시간이 많이 뺏기는 것 같아요. 그냥 운전하면서.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, 이제 미국에서 훈련을 하고 싶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. 뭐 제 주변에도 이제 어느 정도 진지하게 훈련을 하고 싶으신 분들 중에 미국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신 분들이 많은데, 당연히 미국에는 더 엄청나게 잘하는 선수들이 있는 건 맞습니다. 네, 그래서 여기 있으면은 그냥 뭐라 그러지, 관점이 틀려진다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한국에서만 있으면은 이제 뭐 잘하는 선수들의 기준들이 생기는데, 미국에는 그 기준들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아요. 왜냐면 그런 기준들이 있어봤자 엄청 높거나 아니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, 그런 것들을 맨날 계속 경험해 보면은 갈 길이 멀구나, 그거를 엄청 좀 빠르게 느끼는 것 같아요, 선수로서. 그래서 생활하면서도 뭐 동기부여도 잘 되고, 이제 같이 훈련하는 친구들 중에 상급 선수들도 이제 엄청 잘하니까 그렇게 같이 동기부여를 받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조금씩 더 피트니스를 개선할 수 있었던 것 같고, 근데 이제 미국에서만 있으면 뭐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죠. 예, 가장 눈에 띄는 거는 특히 뉴욕 같은 주는 엄청 비싸다는 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좀 절약하면서 생활을 하고 싶은데, 그래도 선수로서 이제 프로그램도 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엄청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밥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건강한 선에서 사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, 사 먹으려고 하면 한 2만원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, 무조건 한 끼당. 그래서 그 점이 좀 비싸고, 그렇다고 장을 보고 와서 그거를 또 밀프렙을 하고 그러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아까운 것 같아요. 저는 그럴 시간에 차라리 조금 더 비싸게 돈을 주고 밥을 빨리 먹고,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하거나 아니면은 사업에 하거나 아니면 리커버리에 집중하거나, 그렇게 하는 게 더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네, 집에서 먹는 거는 뭐 스무디 외에는 만들어 먹는 건 많이 없고, 그냥 데워 먹는 건 많죠. 네, 만약에 다 못 끝냈거나 아니면은 식당에서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한 번에 사가지고 네, 넣어놓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네, 만들어 먹는 거는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한국에서 조금 더 쉽다고 저는 생각하지만, 이제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그런 점이 좀 불편하고, 그리고 확실히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랑 할 수 없는 상황이랑 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왜냐면 네, 대중교통이 한국처럼 이렇게 작은 나라가 아니라서 뭐 박스를 가든 뭘 하든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리니까, 네, 그래서 뭐 우버를 타고 다니기엔 너무 비싸고, 그렇다고 대중교통을 타면 거의 3배 정도가 길어집니다. 그러니까 30분이면 갈 거리가 1시간 반, 2시간 이렇게 걸리니까 네, 좀 현실적이지 않다는 느낌이 좀 큰 것 같아요. 근데
되지 않나 싶고, 그리고 미국에서는 근데 뭐 언어가 중요한 이유가 언어 때문이 아니라 문화 때문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한국 사람으로서의 가치관, 그리고 그런 좀 관점들, 그런 것들이 미국이랑 다를 수밖에 없죠. 그리고 이제 미국은 예의라는 사고방식이 어떻게 보면 친근할수록 예의가 있다라는 그런 관점이 있어요. 뭐 한국에도 있지만, 그렇지만 이제 뭐 1살 형이라고 2살 형이라고 해서 뭐 존중을 해줘야 되고 그런 면은 오히려 좀 없는 것 같아요. 그런 면은 없고, 차라리 그러니까 같이 친구, 그러니까 미국은 항상 그 이름을 먼저 물어보잖아요. What's your name? 그다음에 이름을 알면은 이제 조금 더 친해졌다는 그런 의미가 되고, 그다음에 그러니까 성 아니고 그냥 이름, 그러니까 준호야 뭐 그렇게 부르면 이제 John 아니면 Sarah 이렇게 성 없이, 성은 뭐 Mr. Kim 아니면 Mrs. Lee 뭐 이렇게 부르면은 아직 좀 존중해주고 예의 있는 그런 좀 그런 사회라고 생각하면 되고, 근데 대부분 나이가 엄청나게 많으셔도 그래도 대부분 그냥 그 이름으로 합니다. Sarah, John 이렇게. 그래서 그렇게 친근해지는 게 그것부터 일단 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, 네, 거기서 저희는 이제 조금씩 이거 이러면은 좀 예의가 없는 것 같지 않나 그런 느낌이 날 수 있는데, 미국은 오히려 그게 더 친근하고, 그리고 그게 서로 존중을 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, 미국은 조금 더 이제 자신에 대해서,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더 많이 알려줄수록 그럴수록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나는 뭐 한국에서 왔고, 그리고 크로스핏 정말 좋아하고, 여기에서 조금 더 크로스핏을 잘하고 싶어서 왔다. 그리고 뭐 좋아하는 음식, 미국 음식 중에서 햄버거 정말 좋아하고, 뭐 그렇게 이런 식으로 뭐 엄청 단순한 얘기지만 그런 얘기들을 통해서 이제 친해지면 훨씬 더 생활은 쉬워지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문화적으로 어떻게 보면 미국이 이제 엄청나게 대화를 좋아하는 국가가 이다 보니까 이렇게 대화를 좀 자연스럽게 잘 회화가 될수록 뭐 친해질 수밖에 없죠. 네,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영어가 좀 많이 중요하고,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문화죠. 근데 이제 크로스핏이라는 그 문화가 서로 이제 통하니까, 네, 그런 좀 연결고리가 있으니까 조금 더 쉬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, 이제 뭐 운전을 못 하거나 그러면 이제 다른 분에게 나 운전 좀 해줘, 나 이거 여기에 픽업 좀 해줘, 이렇게 부탁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진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이런 도시가 아닌 이상은 장을 볼 때도 차가 필요하고, 그리고 뭐 박스를 갈 때도 필요하고, 병원을 갈 때도 필요하고, 다 필요해 버리기 때문에 좀 많이 불편한 것 같아요. 특히 크로스핏 문화가 발달된 곳들은 다 좀 분지 지역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도심이 아니라 그 밖에 좀 외진데 있는 것 같아요. 쿡필도 그렇고, 내셔빌도 그렇고, 뭐 뉴욕은 솔직히 유명한 캠프가 없죠. 그리고 보스턴도 없고, 뭐 플로리다 가면은 거기도 네, 좀 외진 곳에 이제 브루트 스트렝스가 있고, 그리고 그나마 좀 발달된 곳은 샌디에고지만, 샌디에고도 네, 차가 없으면은 아주 불편한 그런 곳입니다. 그래서 네, 운전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고,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오신다면은 차를 렌트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좀 비싸죠. 엄청 비싸고, 한 하루에 4-50불은 무조건 줘야, 4-50불은 무조건 줘야 그래도 이 렌트카를 빌릴 수 있으니까, 이게 뭐 한 달을 있거나 2달을 있게 되면 너무 비싸지는 거죠. 네, 그리고 집도 이제 에어비앤비도 이런 것도 다 비싸니까, 네, 정말 미국은 친분이 있을수록 돈을 엄청나게 많이 아낄 수 있는 나라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누가 이제 방을 좀 내주거나 아니면 차를 빌려주거나 그렇게 해주면은 정말 편한데, 그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대여를 해야 되고, 그리고 월세를 내야 되고, 그런 형식으로 돼버리면 정말 너무 비싸죠. 그런 면에서 좀 많이 불편한 것 같아요. 이제 제가
뭐 동남아시아를 가거나 아니면 아시아 전체적으로 중국이나 한국이나 다 갔을 때 그래도 뭐 1년 계약 이런 거 없이도 그래도 뭐 호텔이거나 아니면 원룸이거나 이런 것들을 그래도 짧은 기간 안에 거기에서 있고 이렇게 지내기가 생각보다 편한데, 네, 미국은 그렇게 하려면 정말 비싸질 수밖에 없는 나라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즉흥적으로 뭘 하려면 무조건 더 비싸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다 계획적으로 전부터 예약하고 전부터 검색하고 다 해야 되는 나라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네, 저도 이제 뉴욕에서 산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 아마 다른 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아시아 아예 한국을 가든지 뭘 해야죠. 그래서 조금 더 나은 곳을 찾으려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그래도 뉴욕이 잘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서 지내고 있긴 합니다. 근데 이런 좀 교통이 오래 걸리는 날이 오면은 그러면 그래도 좀 외진데 있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고, 저는 또 아시안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특히 태국 음식 그리고 베트남 음식 이런 것도 좋아해서 오히려 아시아를 가면 살이 쪄서 돌아옵니다. 근데 미국 음식은 좀 입에 잘 안 맞는 것 같아요. 여기에 어떻게 보면 더 오래 있었긴 했는데 음식들이 엄청 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좀 건강하지 않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. 뉴욕은 다른 음식들 많이 찾을 수 있죠. 찾을 수 있는데 비싸니까. 그리고 막 그런 데를 또 찾아가는 게 쉽지 않으니까 오늘도 치폴레 먹으러 픽업했습니다. 그래서 치폴레 어떻게 보면 그냥 멕시칸 음식이죠. 그거 구매해서 점심으로 먹고 그리고 일할 생각입니다.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이런 면들을 좀 자세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만약에 한국에 있었을 때 미국에서 좀 제대로 훈련하고 싶다라고 하면 솔직히 많이는 없어요. 근데 뭐 엄청 엘리트 선수들하고 운동하고 싶으면은 메이엠을 가도 좋죠. 근데 대부분 어터박스를 가도 정말 한국 기준으로 완전 상급 엘리트 선수들만큼 잘하는 선수가 무조건 있어요. 대부분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게 꼭 이렇게 유명한 데를 안 가도 되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뉴욕에 있는 거고, 그래서 여기서 지내면서 그냥 동기부여 되는 커뮤니티를 찾으면은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만약에 한국 음식 정말 중요하다. 그것도 정말 중요해요. 입맛.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미국 음식 안 좋아하는데 그 입맛이 잘 안 맞으면 테네시 정말 있기 힘듭니다. 왜냐면 거기는 뭐 한인이 이렇게 크게 있지도 않고, 그래서 오히려 그 TTT 트레이닝 띵탱크를 가면 거기는 조지아라서 한국 분들이 좀 많이 사는 그런 동네가 바로 옆에 있어요. 그래서 거기는 그나마 괜찮을 거예요. 근데 이제 조지아라는 도시가 좀 위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차가 없으면은 기본적으로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조금 그런 면에서 도전적이긴 한데, 제가 만약에 미국을 가게 된다면 TTT 트레이닝 띵탱크를 가지 않을까 싶은데, 또 미국 가시면은 이제 여행하고 싶고 그러실 거예요. 근데 여행이란 컨셉도 다 비싸죠. 그래서 비행기표도 이게 미국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유럽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근데 미국은 이제 비행기를 타면 무조건 세금이 붙거든요. 근데 그 세금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에 세금이 붙어요. 그러니까 보안 갈 때 그거에 대한 세금, 그리고 공항을 아예 쓰는 데에 있어서 또 세금을 내고, 그리고 비행기가 뜨는데 세금을 내야 되고, 그리고 뭐 공항 시설들을 이용하는데 돈을 내야 되고. 그래서 저도 이제 그 12월에 갈 데가 있어서 구매를 했는데
비행기 값은 비행기 값이 400불이었어요. 근데 그 이제 그 항공사에서 얻는 돈은 250불이고 150불이 다 세금이었어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만큼이 더 비싸지는 거죠. 그리고 어차피 벌써 비싼 데다 거기에다가 또 세금이 붙으니까 이렇게 막 나 그 캘리포니아도 가고 뭐 뉴욕도 가고 할 수는 있죠. 근데 가면은 정말 돈이 거의 샌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. 왜냐면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뭐를 팔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엄청나게 잘 자리 잡았기 때문에 뭐 무료 반찬 이런 거 없죠. 팁도 줘야 되고 팁도 정말 머리 아픈 게 팁이죠. 그래서 뭐만 하면 팁이 들어가고, 그러니까 밥 먹을 때 세금이랑 팁이랑 따로 내면 거의 한 30%를 더 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니까 제가 미국을 싫어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냥 불편한 점이 많다는 것만 알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만큼 뭐 잘하는 선수들도 있고 그렇긴 한데, 이게 생각보다 정말 엘리트 선수들이랑 뭐 지내고 싶지만 그렇기가 쉽지 않아요. 진짜 그 메이햄 아니면 프로빈 아니면 다 대부분 각자 그냥 좀 외진 곳에서 자기 집 지하나 뭐 이런 데에서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박스에 가서 훈련하고 집에 가고 그러는 형식이 많아서 커뮤니티가 없어요. 그러니까 엄청나게 한국은 그래도 상급 선수분들 중에 이렇게 같이 같이 훈련하고 이런 뭐 주말마다 토요일마다 모여서 이렇게 하고 그런 거를 좋아하는데,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이렇게 같이 만나서 운동하고 그러기가 쉽지 않고,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급 선수들은 다 개인 프로그래밍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뭐 만약에 같이 운동하고 싶다고 하면은 지금 갖고 계신 프로그램을 아마 못 하실 거예요. 배려를 해서 그분 프로그램을 따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. 만약에 더 같이 훈련하고 싶다면.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냥 같이 운동하는 데 있어서 커뮤니티 조성은 잘 되지만 이런 합동 훈련 같은 컨셉은 좀 큰 그런 메이엠 이런 데를 가야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나라들을 다녀봤는데 현재로서 가장 좀 운동하기가 그래도 편하고 싸고 리커버리도 잘 되고 하는 나라가 태국이었던 것 같아요. 왜냐면 태국이 특히 푸켓 그쪽은 이 피트니스 그런 쪽으로 발달이 잘 돼 있어서 그 파이럿 캠프라고 하는 그 박스가 있는데, 거길 가면은 정말 한 거리 자체가 그냥 MMA 아니면 크로스핏 박스 아니면 엄청 건강한 음식, 그러니까 거기 가면 또 그 서양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. 그래서 뭐 베이글, 파스타 이런 것도 있고 뭐 당연히 태국 음식도 먹을 수 있고, 그래서 막 매크로도 다 적혀 있고 단탄지 다 적혀 있고 칼로리 다 적혀 있고 막 그래요. 그래서 엄청 좀 저렴하게 잘 지낼 수 있고, 그리고 마사지 그리고 사우나 이런 것들도 다 생각보다 저렴하게 있고,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면은 정말 효과적인 그런 나라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영어도 잘하고, 그래서 태국이 좀 편했던 것 같고, 유럽 쪽은 미국보다는 확실히 안 비싸다는 게 느껴지고, 그리고 아직은 그냥 크로스핏 박스가 아니고 그냥 운동장을 가면 헬스 뭐 이런 데를 가면 그 박스에 필요한 모든 게 대부분 있어요. 뭐 링 이런 건 없을 수 있고 밧줄 이런 건 없을 수 있지만 대부분 뭐 월볼, 뭐 바벨, 덤벨, 박스 뭐 이런 거는 다 있어서 생각보다 저렴하게 막 한 달에 50유로
그러니까 한 6, 7만 원 주고 크로스핏을 할 수 있어요. 만약 개인적으로 프로그래밍을 돌리고 이제 박스 수업을 듣지 않고 그런다면. 근데 이제 박스를 다니게 되면은 좀 중요한 거는 언어의 장벽. 뭐 당연히 프랑스에 가면 프랑스어로 박스를 수업을 하니까 또 그런 장벽이 있고, 뭐 영국은 당연히 영어 쓰고 그렇지만 다른 나라들은 각자의 언어를 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제한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음식도 솔직히 한국 사람한테 잘 맞는지 모르겠어요. 그거는 개인 취향 차이긴 한데 저는 유럽 음식이 어떻게 보면 그 칼로리가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뭐 샌드위치 이렇게 좀 가볍게 먹는 문화가 좀 잘 잡혀 있어서 그래서 생각보다 그 건강한 음식은 먹을 수 있지만 이렇게 퍼포먼스 좋은 음식을 찾기는 좀 어려운 그런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. 그렇지만 이제 서유럽을 가면은 그쪽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가 잘 잡혀 있긴 하죠. 그래서 뭐 대중교통도 좀 편하고 뭐 비교적 미국보다는 안전하고, 그리고 어디 있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저는 이제 아무래도 아직 어리니까 호스텔 좀 많이 다녔거든요. 그래서 호스텔 있으면 그래도 그나마 저렴하게 지낼 수 있고, 미국은 호스텔 문화가 정말 안 좋거든요. 그래서 미국은 진짜 저렴한 호텔을 가면 이게 위험하고, 그리고 또 엄청 좀 저퀄리티의 곳을 얻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솔직히 태국이나 동남아시아는 뭐 더 저렴하니까 좋지만 문화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이 그래도 크로스핏이 가장 강국인 것 같아요. 한국에서. 오히려 일본은 정말 크로스핏 박스 찾기 힘들고, 그리고 엘리트 레벨로 하는 선수들은 정말 드물죠. 도쿄 그리고 후쿠오카 이렇게 두 곳에 있고, 다른 곳은 잘 모르겠어요. 저는. 그리고 이렇게 있는 곳도 막 오픈짐 시간 많지 않고 막 그럴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일본 음식은 뭐 맛있는데 이제 한국에 비해서 비교적 비쌀 수도 있고, 그리고 양이 적다면 좀 불편하고, 그리고 그 노동이 비싸죠. 한국도 이제 비싸지고 있긴 하지만 일본이 생각보다 노동이 비싸져 가지고 그래서 마사지 이런 거 받기도 조금 힘든 면이 있어요. 그래서 다 뭐 강점 단점들이 있긴 한데, 근데 제 생각에는 가장 좋은 나라는 아직까지도 태국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뭐 프로그램이나 그런 얘기는 못했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. 그래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, 만약에 미국을 그럴 계획이 있으시다면 한번 DM 주십시오. DM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조언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게 한번 도와드려 보겠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라도 뭐 유럽이나 아니면 동남아시아나 뭐 엄청나게 많은 경험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언제든지 DM 주십시오. 그러면 다음 비디오에 뵙겠습니다.